네, 오늘은 말소 기준 등기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 그리고 매각되는 부동산에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는 쉽게 표현하면 채무가 매수 신고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의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압류채권자, 즉 경매 신청 채권자를 말합니다. 의 채권의 선순위 채권을 말합니다.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선순위 채권에 관해서는 부동산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킬 수 있을 때 또는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않아야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는 경매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항을 보시면은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지상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소멸하게 되고,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를 보면은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접수일자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부와 을부 다 합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는 이때 전세권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권리는 총 7가지입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는 전세권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는 총 7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선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을 말합니다.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말소되는 경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전세권이 말소됩니다. 그 대신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을 보면은 매각으로 인수되는 등기와 또 소멸되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하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합니다. 후순위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하고 선순위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하고 후순위는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후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인수해야 되는 등기가 있습니다. 예고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 등은 후순위라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2번을 보시면은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등기부상에 권리의 접수 번호가 다음과 같은 순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저당권이 1번 접수 번호가 최고 앞서는 게 보증가등기, 그 다음에 2번이 저당권, 3번이 가압류, 그 다음에 4번이 가처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위에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은, 자, 저당권하고 가압류입니다. 위에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7가지입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전세권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전세권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밑에서 다시 살펴보면은, 자, 이런 경우에 등기부 상에 접수번호가, 자, 1번 최후 앞선 접수번호가 오전 가등기,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번호로 저당권, 그 다음 순위로 가압류, 그 다음 순위로 가처분,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여기서 저당권하고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접수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면은 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가압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정 가등기는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권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선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사례 2를 보면은 등기부상의 권리 접수번호가 다음과 같은 순으로 되어 있을 때 1번이 가처분, 2번이 가압류, 3번이 저당권, 4번이 압류 순으로 접수번호가 되어 있을 때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자, 가압류하고 저당권, 압류, 이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인데 가장 앞선 것, 접수번호가 가장 앞선 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중에서 가장 앞선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선 이 선순위 가치분, 이거는 낙찰자,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3을 보면은 등기부상의 권리 접수번호가 다음과 같은 순으로 되어 있을 때 최고 먼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 순으로 가치분, 그 다음 순으로 저당권, 그 다음 순으로 가압류 순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서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자, 가압류도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할 때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이 경매 신청을 했거나 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전세권인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이 세 종류인데, 전세권이 가장 앞선 접수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매각 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했는지 경매 신청을 했는지, 그러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아니라면은 저당권, 여기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안 했다면은 그 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는 3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전세권과 가처분의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 인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경매를 입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등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에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기존 건물이 멸실되면은 건물 건저당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토지와 건물에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되어 있다가 기존 건물이 멸실되면은 그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건저당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토지 건저당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그 신축된 건물이 토지와 함께 일괄 경매가 진행될 때, 이때는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등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다르니까 지금 접수일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토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말소 기준 등기를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건물의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입찰할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6을 보면은 다가구 주택의 지분 갱매와 전체 갱매 시의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법상에 19세대까지 19세대까지 들어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 갱매, 이게 글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지분 갱매 시는 지분에 실증된 건조당 등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데 전체가 경매될 경우에는 한 개의 지분에 실증된 건조당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없고 이때는 경매를 넣은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가구는 19세대, 네, 10세대도 될 수 있고 최대 19세대까지 가능합니다. 법상에. 이럴 경우에는 지분 경매 시에는 지분에 설정된 건조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데 그 19세대나 아니면 10세대, 1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 전체가 경매가 될 경우는 그 경매를 넣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권리 분석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입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 채권의 소멸,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허수아비 건조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인 채권이 소멸될 때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진 겁니다. 미리 다 받은 상태지요. 이런 경우는 원인 채권 소멸로 인한 권리의 실체가 없고 그 외곽만 남은 건조당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입찰 들어갈 때 등기부상에 보니까 건조당이 살아있는데 실제는 채권을 다 갚은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후에 이루어진 임대차, 가등기, 가처분 등이 존재하면은 그 허수아비 건조당인데 모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간 경우 있는데 이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후에 이루어진 임대차, 가등기, 가처분 등이 존재하면은 반드시 말소 기준 등기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그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상 말소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후에 이루어진 임대차, 가등기,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거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매각되는 부동산에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